안녕하세요. 프라임랩의 박유성입니다.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초안을 가지고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피드백을 통한 첨삭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또는 수과학 탐구활동 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작성하는 항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항의 경우에는요,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 뒤에 그 결과 어떤 배움과 성장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공부나 혹은 활동을 그저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왜 그걸 공부했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내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정리하면은요, 동기, 계획, 실천, 결과, 배움과 성장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초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띄어쓰기 포함 천자를 작성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네, 그럼 초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초안을 작성할 때 어떤 구조를 가져가라 그랬어요? 우선은 동기, 그죠? 글씨 좀 잘 쓰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천의 과정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결과. 자, 이 결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배움과 성장의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 흐름에 맞춰서 내가 내용을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는 평소에 코딩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꽃가루 예측 프로그램 그리고 숫자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더 알고 싶어졌고, 자, 더 알고 싶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인공신경망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편의상 우리가 1번이라고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 친구가 지금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러니까 평상시 어떤 본인의 어떤 관심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인공신경망에 대한 관심으로 좀 더 확대가 됐고, 그걸 알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것이 동기로 연결되기 위해서 계기에 조금 더 뭔가, 뭐랄까, 좀 살을 좀 붙여줘야 된다라고나 할까?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뭘로 연결되겠어요? 그 뒤 어떤 계획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계획으로. 자, 그래서 더 알고 싶으니까 이제 뭔가 노력, 실천의 어떤 과정, 그 노력의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책을 찾아 읽었고, 그런데 내용이 너무나 어려워서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했고, 수학 전집도 참고를 했고. 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실천 과정이 나오는데요. 편의상 요거를 첫 번째 실천 과정, 가라고 할게요. 자, 실천. 자,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알기 위한 노력으로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집도 참고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서술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 그냥 단순히 나열형으로 접근하고 있죠. 나열. 그죠? 우리가 여러분 초반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과론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를 읽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나열형이 아니라 충분히 풀어내줘야 되겠죠. 이 친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책도 보고 강의도 보고 전집도 참고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어떤 개념이 좀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 이 과정을 좀 충분히 구체적으로 풀어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로 뭘 했어요? 추가로 인공신경망과 기존 통계 모델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비교 실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추가적인 노력이 지금 보이는데, 추가적인 노력. 근데 그냥 단순히 실험을 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실험을 했다.
자, 역시나 그냥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 실험의 과정이 어땠는지, 그 속에서 만약에 뭔가가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좀 없죠.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죠? 혹은 아니면은 어떤 도구를 활용했는지, 혹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드러내달라. 그래야 이제 이 내용에 좀 더 뭐가 생길까? 신뢰성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이런 자료를 활용했는데, 이런 자료를 활용할 때 이 친구가 이런 부분을 몰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단계에 있었지만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한 9단계 정도 맞겠네 라는 게 충분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득될 수 있도록 글 속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좀 되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얻었어요. 결과를 얻었는데,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인공신경망이 더 정확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에 재미를 느꼈고, 궁금한 점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지식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 일단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결과에는 배움과 성장을 정리를 해달라라고 했어. 그래야 내가 했던 활동들의 의미가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런 어떤 실험을 해봐서 인공신경망이 조금 더 정확하구나 라는 결과를 얻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럼 뭘 배웠느냐? 재미를 느꼈대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지식을 좀 더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런 공부 방법을 활용해서 지식을 탐구해 나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지. 문장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조금 단조롭기도 하고, 우선은 단조롭기도 하고 좀 평이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배움과 성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주면 될까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내가 어디서 성장이 됐는지, 성장의 좀 지점을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성장의 지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전과 달라졌다라는 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성장의 지점. 그리고 내 태도가 바뀌었다면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태도의 변화. 이런 과정을 조금 풀어달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과 다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 조금 더 타당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지식을 탐구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포부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앞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뒷부분의 어떤 포부가 사실은 너무나 좀 형식적인, 조금 뻔한 그런 결과가 그런 어떤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수정을 통해서 요런 과정이 이 친구들에게 참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요런 부분들이 이전과 다르게 좀 많이 변화된 부분이구나.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끔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구체적인 안의 내용들이 살들이 빠지다 보니까 글자 수가 좀 현저하게 좀 부족하죠. 그죠? 거의 절반 정도를 더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요 토대로 해가지고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지요. 자, 저는 평소에 코딩을 통해서 제게 필요한 모델이나 프로그램 등을 구현해내는 취미가 있습니다. 손글씨로 쓴 숫자 인식 프로그램이나 또는 여러 예측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등 중학교 입학 이후 매주 하나의 문제를 정해서 코딩으로 연결해보는 습관을 들였고, 자, 평상시였던 습관, 그죠? 평소였던 습관, 관심, 이것이 일종의 지금 동기가 되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던 가족을 위해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자, 이 동기가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 모델인 인공신경망을 접하게 되어서 흥미를 느끼게 된 이후에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게 됐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AI 코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했대요? 수학적 기반이 부족하구나 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형대수와 통계학으로 배우는 러신머닝이라는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형대수학에 대한 개념 없이 인공신경망의 원리와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실천의 단계인데요.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궁금증도 있었지만 본인에게서 뭔가 부족함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죠? 수학적 기반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노력의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극복하기 위해서 선형대수와 통계학으로 배우는 머신러닝이라는 책을 탐독을 하게 돼요. 책을 탐독하게 돼. 그런데 역시나 이 선형대수학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구조를 파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죠? 일단 요걸 2번이라고 치면, 자, 2번. 실천의 과정인데요. 일단, 본인의 어떤 노력의 과정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 1.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칸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벡터 연산, 행렬, 곱 등의 개념을 익혔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학교 도서관의 전집을 참고했고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면서 반복 학습을 했다. 이후에 인공신경망,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등 통계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는 실험도 직접 설계를 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인공신경망은 데이터 수가 적은 상황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과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첫 번째 노력과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노력과 과정이 나오죠. 노력의 과정이.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익히고 도서관에 가서 전집을 읽고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실험을 설계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해보고 이런 실험도 역시나 직접 설계를 해보고 여러 차례 설계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을 한 이 노력의 과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고 이 과정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정보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그런 힘을 기르게 했다. 자, 결과가 실험을 통해서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서 이 인공신경망이 데이터 수가 적은 상황에서도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는구나, 오차를 줄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결과를 도출했죠. 그죠? 그런데 이 속에서 그럼 이 친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느냐?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 상황에서 정보를 스스로 찾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힘을 기르게 됐다라고 본인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낯선 개념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 탐색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을 했다.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죠. 그죠? 달라진 태도를 통해서 어떻다? 이전과 달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탐구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다. 본인이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문제를 정의하고 자료를 탐색하고 실험하고 개선하는 이러한 태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탐구를 할 때 혹은 뭔가를 실험하고 결과를 도출할 때 임하는 어떤 자세라던가
그걸 통해서 이제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본인에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체화를 통해서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조금 더 달리 탐구의 어떤 자세가 달라졌다. 그렇게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더 포부로 연결시키는 그 내용이 상당히 더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 어때요? 글자 수도 천자에 거의 가깝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또는 수과학 탐구 활동 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작성하는 문항을 점검하고 또 수정을 해봤습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 공부했다는 말이 아니라 목표 설정, 과정 설계, 실행 및 성찰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실패한 경험도 괜찮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을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책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학습 과정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기, 계획, 실천, 결과, 배움과 성장이라는 핵심 구조에 맞춰서 흐름을 점검하면서 자기주도 학습력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과 또 활동 내용을 과정 중심으로 강조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 보십시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